표창장 위조, 그것도 엉터리 판결문으로 4년 선고 내린 사법부. 아유 정말.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꼭꼭 씹어드리는 치사건건 홀스형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정경심 교수 재판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자, 정경심 교수의 재판 결과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4년. 표창장 위조가 이렇게 중범죄인지 몰랐고, 그리고 표창장 위조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쳤지만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야,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반대 증거들은 하나도 채택하지 않았고, 표창장이 위조라고 하는 검찰의 거의 공소장 그대로 판결문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이 판결문이 워낙에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분석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아주경제에서 김태현 기자가 기사를 하나 냈는데 이 판결문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 한 꼭지만 기사화 시켰어요. 자, 재판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났다고 최성해 총장이 인정을 했는데 판결문에는 만난 사실이 없다고 판시가 됐어요. 너무 황당하죠? 자, 기사를 한번 볼까요? 입시 비리 등으로 정경심 교수에게 중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문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증인이 법정에서 한 증언조차 사실관계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확인된 것이다. 자, 판결문을 확인해 본 결과 법원은 최성해 총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요. 최 전 총장은 법정에서 지난해 8월 27일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만났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자, 실제 재판에서 이 최 총장이 구체적 장소와 인물까지도 특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다르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 판결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최성해가 자유한국당 의원과 만났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2019년 9월 1일자 정모 씨, 최성해의 최측근인데요. 이 정모 씨의 녹취록이 유일하다. 최 전 총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재를 했습니다. 최 전 총장이 한국당 의원들을 만난 것은요, 이들이 동양대에 표창장 위조 관련 공문을 보낸 당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표창장 관련 최 전 총장의 행동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무성하게 제기됐다는데요. 그러나 임정엽 부장판사를 비롯한 1심 재판부는 한국당 의원들과 만났다는 최성해의 주장 자체를 없던 사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녹취록이 나왔어요. 이 녹취록은 이 정모 씨인데 이 최성해와 아주 가까운 인물로 당시 동양대 기숙사와 매점 등을 관리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녹취록 내용은 이래요. 8월 26일 날도 이사회 열고 난 뒤에 최모 이사님, 내가 알 필요도 없는데 이사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사회를 하고 난 뒤에 27일 날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김병준, 당시 한국당 비대위원장, 우동기 전 대구광역시 교육감, 김병준, 우동기하고 전부 다 서울로 오라고 해서 서울에서 만났어요. 자, 이런 녹취록이 나왔어요. 자, 이에 대해서 이 재판부는요, 최성해와 김병준, 우동기 회동 사실을 알게 된 경위나 정 씨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근거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녹취록만으로 최 씨가 2019년 8월 27일 이들을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최성해가 법정에서 위 날짜에 두 사람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변호인 주장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하지만 재판부의 말과는 다르게 최 전 총장은요, 재판정에 나와서 명확하게 두 사람을 만났다고 증언을 했어요. 자, 변호인이 이런 질문을 해요. 주광덕,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문 보낸 날 서울로 올라와서 같은 당
최교일 의원 주선으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우동기 전 교육감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자 최성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동기 김병준은 63빌딩 중식당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 최교일 의원은 안 왔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재판부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한 재판부 아닙니까? 본인이 만났다고 직접 증언을 했으나 증언한 적 없다. 이렇게 판결문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판결문이 완전 엉터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정경심 교수의 4년 선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에 남을 사법부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수천억 원 조단위 배임, 수천억 횡령 STS 전 회장 집행유예 나왔어요. 수천억 횡령에 조단위의 배임이 걸려 있는데도 집행유예가 나오는데 표창장 위조, 그것도 엉터리 판결문으로 4년 선고 내린 사법부. 아유 정말 사법개혁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꼭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자, 끝으로 김진애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역시 멋진 분이에요. 서울시장 하시면 정말 잘하실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 합당 안 될까요? 자, 글 한번 볼게요. 열린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 추천을 위한 경선 실시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본선거에 제대로 임하려면 열린민주당 경선부터 통과해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여성 가산점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당 공천위에 전했습니다. 지역구에서 여성 신인 가산점은 필요하지만 광역단체장은 그 무게상 여성 가산점이 불필요하다는 소신입니다. 장부야, 장부. 맞습니다. 이 지역구 같은 경우는 사실 여성들이 진출하기에는 좀 벽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가산점 괜찮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무슨 가산점입니까? 여자, 남자 중에 뽑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를 잘 이끌 사람을 뽑는 것이지 그게 여성이라고 가산을 줄 필요는 없는 영역입니다. 역시나 김진애 의원 시원합니다.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되겠죠. 쉽지 않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표가 갈리는 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좀 합당을 해서 같이 경선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기분이 좀 애매해요. 마음속으로는 사실 김진애가 최고 적임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상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살짝 물음표가 찍히거든요. 그래서 치열한 당내 경선, 민주당과 함께 경선을 해서 뽑힌 후보가 김진애라면 마음 편하게 지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분이 애매해. 아무튼 좋은 정치인인 것만은 확실하죠. 응원하겠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